네, 조동사의 개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동사 그러면 영어로 이게 이제 modal verbs라고 표현하는 게 있고 auxiliary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대부분이 야, 조동사가 뭐니 할 때 떠올리는 것 보면 여기 이제 예를 들어놨죠. can이라든지 will, shall, may, could, should, might 이런 동사들이 이제 modal verbs에 포함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auxiliary verb는 be, do, have가 이 auxiliary 조동사로 쓰인다 그러는데 비동사, 두동사, have 동사가 조동사로 쓰인다고 하면 조금 낯선 친구들이 낯선 학생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한테 친숙한 modal verb부터 보도록 하면 이 modal verbs는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 어떤 문장 내에서 요게 이제 can을 쓰느냐, will을 쓰느냐, shall을 쓰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해석이 달라지는 의미적인 역할 파트를 담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칭과 수에 따라서는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위에 예문들 딱 보면 이제 감이 오죠. 그럼 우리가 이런 modal verbs 조동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문을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He can do it. 그는 그것을 할 수 있다. He cannot do it. 할 수 없다. 그가 그것을 할 수 있나요? 이게 이제 문장의 기본적인 형태 중에서 긍정문이라는 것, 부정문이라는 것, 의문문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제 요 can he do it까지 이해가 된다면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의문문은 의문문인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의문사를 이용한 의문문을 만들 때 이 modal verbs는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대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어떤 문법 예문을 우리가 기억할 때는 가능하면 3인칭 단수 주어를 한번 사용해서 예문을 만들어 보자는 말씀 제가 자주 드렸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3인칭 단수 he를 주어로 can이라는 조동사가 사용된 문장을 만들어 보면 일단 긍정문에서 그는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3인칭 단수 주어 뒤에서도 현재형에서 절대로 s가 붙지 않는다. 이것이 조동사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위치는 뭐예요? 주어 바로 뒤에 오죠. 그 다음에 조동사 뒤에 우리가 실제 눈을 감으면 장면을 떠올릴 수 있는 움직임, 그 움직임을 포함하는 움직임의 의미를 갖는 본동사가 오는데 이때 본동사는 동사의 원형을 사용합니다. 이게 조동사 can을 사용할 때 문장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그럼 조동사가 들어간 문장에 부정문을 만들 땐 어떻게 하느냐? 여전히 조동사, 자 일단 긍정문에서 우리가 can이란 조동사를 썼어요. 이 조동사가 들어간 문장에 부정의 not은 어디다 붙인다? 그 조동사 바로 뒤에 not을 붙이죠. 그리고 그 뒤에 오는 본동사는 여전히 원형을 써야 한다. 이것이 조동사 can을 사용한 부정문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번엔 조동사를 의문문에 갖다 끌어다 쓸 때 그가 그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의문문에서 조동사는 문장 맨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주어 플러스 동사 평서문 어순으로 쓴다고 하는데 이때에도 역시 3인칭 단수 주어일지라도 그 뒤에 동사는 can이라는 조동사의 그 영향을 받아서 여전히 원형으로 써야 된다. 이것이 이제 조동사 can이 들어간 문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의문문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의문사, 육하 원칙의 의문사,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의문사를 사용한 의문문을 만들 때 어떻게 하느냐? 의문사를 조동사 앞에 놓게 되죠. 의문사를. 자, 그 다음에 조동사 뒤는 역시 평서문 어순으로 주어 플러스 동사로 쓰이게 되는데 이때도 동사는 3인칭 단수 주어 뒤일지라도 무조건 원형을 써야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조동사 그 중에서도 modal verbs 특징이 뭐다? 문장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찌도 모른다 등으로 이제 해석만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의미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 인칭이 3인칭이다, 1인칭이다 상관없이 단수다, 복수다에 상관없이 can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그럼 그 can을 사용한 문장 네 가지 기억해 보세요. 긍정문과 부정문과 의문문. 그런데 이 의문문 중에서는 조동사가 맨 앞에 오는 경우, 의문사가 맨 앞에 오는 경우 he can do it, he cannot do it, can he do it, how can he do it? 그렇죠? 이 네 가지 문장 떠올려 놓고 우리가 modal verbs의 특징을 설명해 보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조동사, modal 말고 auxiliary verbs라는 게 있어요. 이 auxiliary verbs는 딱 세 개, 비동사, 두동사, have 동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modal auxiliary verbs의 특징은 뭐냐면 이 조동사들은 이 조동사가 사용된 문장에서 의미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해요. 의미의 변화를 가져오진 못합니다. 아까 can은 할 수 있다, should는 해야 한다, may는 찌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이 달라졌는데 의미의 변화, 이 auxiliary는 의미 변화는 상관이 없고요. 주어의 인칭과 수, 아까 modal verbs는 인칭과 수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요번에 인칭과 수에 따라 형태가 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동태냐 능동태냐 또 시제가 현재 완료냐 과거 진행이냐에 따라서 이 auxiliary verbs의 형태가 변해요. 그러면서 기능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기능적인 역할을 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위에 예문에서 이 비동사가 I am 비동사 뒤에서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주면 요게 현재에 뭐뭐 하고 있다라는 의미, 현재 진행의 의미로 작용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게 만약에 I was doing 이고 I 뭐라고요? was doing 하면 과거에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라고 의미의 변화를 주게 되죠. 여전히 눈을 감았을 때 떠오르는 동작은 이 뒤에 do라는 동사에 다 담겨 있습니다. am의 역할은 뭐예요? 뒤에 동사 뒤에 ing를 붙여서 같이 결합을 시킴으로써 현재에 진행되고 있다. was doing은 과거에 진행되던 일이다 라는 기능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겁니다. It was made by him. 그러면 실제 눈을 감았을 때 떠올릴 수 있는 동작은 make에서 담당을 해요. 근데 이 앞에 was가 결합되면 또는 뭐 is가 결합되면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서 이게 만든다라는 능동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수동의 의미를 만들어 준다. 그래서 이때 was에는 어떤 동작이 담겨 있지 않아. make의 동작이 담겨 있는데 이게 비동사가 앞에 딱 놓이는 순간 make가 made로 변하면서 만들어진다라는 수동의 기능으로 쓰이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 예문 I like him이라는 문장을 생각했을 때 나는 그를 좋아해 라는 동작 실제적인 문장의 의미는 이 like란 동사 때문에 결정이 되는데 이 앞에 I don't를 쓰게 되면 이때 do의 역할은 뭐다? 그렇죠. 요거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의 의미 역할밖에 안 한다 이겁니다. 요거를 이제 auxiliary verb do의 역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역시 does가 앞으로 빠지면 그 다음엔 주어 플러스 동사 평소문에 어순으로 쓰여요. 그리고 3인칭 단수 주어 뒤에서도 이 조동사 does 뒤에 like는 원형으로 씁니다. 그럼 can과 비슷한데? 싹 지우고 여기 지금 can과 여기 does가 비슷한 역할을 했어. 근데 두 조동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다? 아까 can 같은 경우에는 he라는 3인칭 단수 주어 앞에 쓰이는데도 s가 쓰이지 않았어요. 근데 요번에 이 does 같은 경우는 he 3인칭 단수 주어 앞에 있다고 s를 붙여서 썼다는 거. 요게 이제 modal verb와 auxiliary verb의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does는 여기서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순서의 첫 단계에 나오는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좋아하다의 의미 자체를 바꾸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뭐 의미 변화와는 관계없고 이런 거 여러분 따지지 마시고요. modal과 auxiliary 차이는 뭐다? 3인칭 단수 주어의 앞
또는 의문문의 맨 앞에 나가더라도 삼신단수 주어 때문에 s가 붙지 않는다. 그거는 이제 모달이 되는 거고 주어의 인칭에 따라서 시제에 따라서 조동사 자체의 형태가 변한다. 이게 auxiliary verbs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auxiliary verb는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밖에 없어요. be, do, have 동사. 자, do는 또 어떤 기능으로 쓰이느냐? I do love you, I do love you와 he did love you. 여기 do는 이 사랑을 하는데 찐하게 진짜로 사랑한다 해서 강조의 do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칭과 시제에 따라서 이 do가 형태가 바뀌어요. can과 다른 점이죠. 그래서 I do love you 그러면 1인칭 주어 I 다음에 do 동사의 형태는 do죠. 그 다음에 요게 강조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요게 또 조동사이기 때문에 이 뒤에 실제 의미를 갖는 love라는 동사는 원형으로 써요. 내가 지금 너 진짜 사랑한다고 할 때 I do love you입니다. 근데 이거 인칭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래서 야 걔가 너 진짜 좋아해 그럴 때 he does 그 다음엔 동사 원형 love you 쓰는 겁니다. 근데 와 너 몰랐냐? 초등학교 때 걔가 너 진짜 좋아했어. 과거 시제를 담아서 he did 이 다음에 본동사는 love you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걸 강조의 do라고 하고 이때 do도 조동사로 쓰인 것이다. auxiliary verbs다. 그 다음 have 동사, 왜? have 동사가 조동사라고요? 자, I have worked here for 2 years. 기간, 동안, 숫자가 나왔어. 그러면 have 플러스 pp가 현재 완료 시제 2년째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기서 일해오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이때 여기서도 눈을 감으면 동작을 떠올릴 수 있는 본동사는 work란 말입니다. 근데 요 앞에 have가 붙고 이 have로 인해서 동사 뒤에 pp 형태가 됐다. 요거 현재 완료라는 시간적 기능의 의미만을 have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쓰인 비동사, 두동사, have 동사 요것을 조동사 중에서도 auxiliary verbs라고 한다. 자, 다시 한번 요약. 조동사는 크게 우리가 modal verbs라는 것과 auxiliary verbs라는 것으로 나뉘는데 modal verbs는 의미,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등 의미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3인칭 단수 주어 앞에 오든 뒤에 오든 형태가 cans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 can he can 변하지 않는다. 근데 auxiliary verbs는 뭐라고요? 의미의 변화를 가져오진 않는다. 그냥 하면 한다, 만든다, 좋아한다 라는 의미를 갖는데 인칭과 수에 따라 달라져요. 그 다음에 능동태가 될 것이냐 수동태가 될 것이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제에 따라서도 형태가 달라지더라. 요거 차이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우리 조동사 단원에 등장하는 수많은 조동사 중에서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 이후에 뭐 토플이나 탭스, 토익 등의 이제 어떤 뭐 문법을 판단하는 파트에서 자주 등장하는 관용구, 관용적인 표현들을 싹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요 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장 하나하나에 야, 요 문장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 Can it be true? 그게 사실일 수가 있어? 사실일리 있나? 그게 사실일 수 있나? 사실일리 있어 없어? 보통은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야, 그게 사실일리 있어? 그게 사실일리 있어. 그런 표현 잘 안 하죠. 사실일리 없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사실일 수 있어? 사실일 리 없어. 요럴 때 이제 can it be true? It can't be true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에이 그런 일 있을 수 없어 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강한 부정의 추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may, might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찌도 모른다. 추측의 의미를 표현하게 되는데요. 요때 이제 may나 might는 시제적인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must도 must be true 그러면 사실임이 분명해. 이거는
아까 이 can't be true에서 사실이 없어는 can't be를 주로 쓴다면 그럴 수 있어. 그거 사실이 분명히 할 때 긍정의 확신은 must be로 씁니다. 그럼 그거의 반대는 뭐예요? 사실 일리 없어 표현 어떻게 하라고요? It must not be true. 그렇게 쓴다고 누가 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it can't be true라고 주로 표현을 하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기 있는 모아놓은 예문들은 해석을 꼼꼼히 붙여서 표현을 해보시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각각 표현이 어떤 느낌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특별히 요 과거일에 대한 추측이나 후의 유감을 나타내는 could have pp, cannot have pp 조심해야죠. 요거 우리 어떤 책에는 보면은 couldn't have pp도 나오는데 요 표현은 거의 쓰거나 여러분이 마주칠 일이 거의 없을 것이다. 과거에 그 레슬리 없다 할 때 could나 쓰지 마시고 cannot have pp를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약한 추측 자신은 없지만 그 레슬지도 몰라 may have pp, might have pp. 확신 과거에 그 레슨이 분명해 must have pp. 그 다음에 했어야만 했는데 후회 유감이란 건 했는데 점점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should have pp 하면 you should have brought your umbrella 그러면 우산 가져가셨어야 했는데 여기까지로 문장을 끝냈더라도 거기에 담긴 뜻이 뭐다? 그런 때 너는 안 가져갔지? 아쉬워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should have pp에 not을 쓸 때 should 첫 번째 조동사 바로 뒤에 not을 쓰는데 이때는 떠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과거에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점점점 그건 뭐예요? 너 그거 하고 말았지. 그래서 그 사달이 난 거야. 라고 아쉬워하는 표현입니다.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죠. 맨 첫 줄에서 살짝 아까 건너뛰었는데 could have pp는 이때는 또 could를 써요. can have saved라고 안 합니다. can not have pp 할 수도 했을 리 없다. 말이 꼬였습니다. 자, could have pp는 할 수도 있었는데 할 수 있었을 텐데 할 수도 있었는데 요 표현이고요. cannot have pp는 했을 리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서로 이게 반대말이다. 그게 아니라 따로 외워줘야 되는 표현입니다. could have saved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도 있었는데 점점점 뭐예요?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뜻이고요. They cannot have 거는 갔을 리 없어 라고 끝나는 문장입니다. 요거 각각 관용구 표현으로 외워주셔야겠죠. 그래서 요번 타임에는 간단하게 조동사에는 modal verb와 auxiliary verb가 있다. 각각의 기능과 역할, 의미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 구문에서 자주 시험에 등장하고 원어민들도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 리스트로 모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말로 꼭꼭 씹어서 해석을 해보고 암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기본적인 개념과 필수 구문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